여러분들은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 편인가요? 저는 옆 사람에게서 풍겨오는 향긋한 향을 잘 찾는 편인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늑대는 호각세포가 2억만 개에 달할 정도로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1.6km 떨어져 있는 다른 동물의 냄새도 맡을 수 있는데 이는 인간보다 약 100배 정도 발달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청각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9.5km에서 최대 16km 밖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서울역에서 지르는 을 광명시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늑대 중 제일 작은 종은 아라비안 그레이 늑대로 무게가 평균 20kg 정도이고 어깨까지의 높이가 64에서 66cm입니다. 가장 큰 종은 북서부 늑대로 어깨 높이가 68에서 최대 91cm, 무게는 80kg까지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개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허스키와 늑대를 비교한 사진을 보시면 크기 차이가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를 부수고 가죽을 갈기 찢는데 특화된 42개의 이빨은 늑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이 낼 수 있는 힘은 기록상 최대 661psi로 개와 비교하면 개 중 치악력이 가장 센 마스티프의 552psi, 328psi의 로트와일러를 훨씬 웃도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자들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이유에서 늑대의 치악력이 이보다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수치가 최소 800에서 최대 1200psi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사람의 치악력은 126psi 정도입니다. 늑대는 마치 발레리나와 같이 발가락만으로 땅을 짚어 달린다고 합니다. 이는 움직이는 도중 순간적으로 멈춘 뒤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발바닥 패드가 닳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달리는 속도는 빠른 편으로 보통 32km 정도이고 필요할 때면 비록 1에서 2분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56km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늑대의 진가는 장거리 달리기에서 발휘되는데 엘리트 마라토너와 같은 늑대는 8km의 속도로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먹이를 쫓는 늑대는 하룻밤 사이에 90km까지 커버하기도 합니다. 늑대와 물고기가 의외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둘 다 헤엄을 잘 친다는 것입니다. 늑대의 발은 몸에 비해 비교적 크기가 큰데 발가락 총 길이의 2분의 1 지점까지 물갈퀴가 뻗어 있어 헤엄치는데 유리하고 한 번에 최대 13km까지 헤엄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늑대는 한 번에 9kg에 달하는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이 햄버거 100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고깃집에서 시키는 삼겹살 1인분이 보통 150g이니 9kg은 상당한 양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사람 중 한 명인 타케루 코바야시는 햄버거 93개를 8분 만에 먹는 세계 기록을 세운 적이 있고 또 많이 먹는 것으로 유명한 찌양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햄버거 20개의 고기류는 3kg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늑대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인 하울링은 사냥을 떠나기 전 떨어져 있는 멤버들을 불러들이거나 주변의 라이벌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부분인 건 인간의 하울링에도 늑대는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물학자들이 밝혀낸 것으로 어떤 단체는 심지어 황무지에서 하울링을 내어 늑대와 교감을 시도하는 늑대 울음소리 밤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눈동자의 색깔이 변하는 동물을 알고 있으신가요? 갓 태어난 새끼 늑대의 눈은 짙은 파란색이었다가 6에서 8주 뒤에 초록색으로 변한 뒤 다 컸을 때는 연한 노란색부터 짙은 갈색까지 다양하게 띠게 됩니다. 굉장히 온화해 보이기만 한 이 길이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정답은 매우 빡쳐있다입니다. 이렇게 표정만을 보고는 기분을 유추하기가 어려운 동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사람과 비슷하게 다양하고 독특한 얼굴 표정으로 서로와 의사소통을 하고 무리의 결합을 이끌어냅니다. 현 분류학 기준에 따르면 개와 늑대는 같은 종으로 분류됩니다. 이 둘의 유전자 일치도는 99.96%에 이르는데 이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유전적 차이와 같은 정도입니다. 인간이 서로 다른 인종 간에 갖는 유전적 다양성은 대략 0.1%로 개와 늑대의 유전적 차이 0.04%보다 훨씬 큰 수치입니다.
조심하세요. 야생에서 이 까마귀를 보신다면 근처에 늑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늑대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큰 까마귀는 늑대가 있는 곳에 종종 나타나는데요. 이 큰 까마귀는 늑대가 사냥하고 남은 먹이를 먹곤 합니다. 또 늑대를 따라다니면서 늑대의 꼬리를 쪼거나 하늘에서 급 하강하다가 옆으로 도망가는 행동으로 늑대를 괴롭히면서 따라오게끔 만듭니다. 오랫동안 인류와 마주치며 살았던 늑대는 인간의 역사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는데 바이킹들은 전투에서 늑대와 같은 맹렬한 정신을 위해 늑대의 가죽을 입고 늑대의 피를 마셨습니다. 또 그들은 늑대들을 전투 동료로서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인들은 늑대가 죽인 양을 먹으면 뱀파이어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믿고는 늑대의 흔적이 남겨진 것들을 멀리했습니다. 아즈텍 문명은 죽음을 멈추기 위해 날카롭게 갈린 늑대의 뼈로 환자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또 늑대의 간을 우울증 치료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속담처럼 개똥을 약으로 썼다면 로마에서는 배앓이와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늑대의 똥을 썼습니다. 울프 메디스는 그 이름에 약이 들어가 있지만 진짜 약이나 치료요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미국 원주민들이 늑대를 보고 그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사람의 내면을 치유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늑대를 토템과 같이 신성시 여겼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한 부족인 체로키족은 늑대를 사냥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냥당한 늑대의 형제가 똑같은 복수를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늑대 사냥에 쓰인 무기는 그 다음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해리포터 세계관에 나오는 늑대인간이자 불사조 기사단의 일원인 리무스 루핀의 이름은 늑대를 의미하는 라틴어 루푸스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마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리머스를 의미합니다. 루핀의 늑대와 인간의 이중성은 해리포터 세계관에 있어 모든 것은 양면을 가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늑대는 동물 중에서 가장 넓게 분포한 육지 포식자인데 늑대가 서식하지 않는 곳은 사막과 열대우림밖에 없습니다. 1600년대의 아일랜드는 울프랜드라고도 불렸는데 늑대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늑대 사냥은 귀족들 사이에서 즐겨 했던 스포츠였는데 아이리시 울프하운드를 이용하여 늑대를 쫓아가 사냥하는 시기였습니다. 영국의 왕 에드가는 연간 세금으로 늑대 가죽 300개를 매겼는데 이로 인해 늑대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500년대에는 잉글랜드의 마지막 늑대가 잡혔고 1770년대 아일랜드, 1772년에는 덴마크의 마지막 늑대가 잡혔습니다. 1927년 프랑스에서 경찰이 늑대인간으로 생각되는 소년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해 프랑스의 마지막 야생 늑대가 잡혔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늑대의 천적인 호랑이로 인해 17세기 조선시대까지는 거의 서식하지 않았는데 그 이래로 호랑이와 관련된 민담은 많지만 늑대에 대한 민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다가 17세기 이후 호랑이의 수가 줄어들면서 늑대들의 개체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현대를 거치며 다른 동물들과 함께 거의씨가 말랐고 야생에서 생포된 늑대는 1980년 경북 문경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복원사업을 통해 2008년 7월에 러시아에서 한국 늑대와 종이 같은 늑대 7마리를 대전 동물원에서 들여와 번식 중입니다. 2010년에는 새끼 6마리를 낳았지만 파보바이러스 감염으로 모두 폐사하여 종 복원사업이 위기에 몰렸으나 2011년에 낳은 새끼 늑대 8마리는 살아남아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아야 했던 지난 2020년 4월 대전 동물원에서 한국 늑대 6마리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